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과 마음을 처음으로 가져간 여자이기도 했죠.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순간 아내도 세월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52입니다. 평생 한 직장만 바라보며 달렸고 그 덕에 아이들은 다 컸지만 여전히 집에 머무르고 있죠. 딸은 대학 졸업반,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복학 준비 중입니다. 아내와의 사이는 그냥 그렇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고 잠자리도 언제 끊겼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습니다. 아내는 요즘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게 더 즐거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죠. 집에 있어도 대화는 거의 없고 늘 혼자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친구 놈이 모임에 꼭 나오라며 성화를 부렸습니다. 사실 가기 싫었지만 괜히 집에 있어도 외롭기만 할 것 같아 억지로 나갔죠.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 첫사랑, 제 마음과 몸을 처음으로 흔들었던 여자 말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면서도 묘하게 시선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럽게 묶은 머리, 은은하게 스쳐오는 향기,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잡히는 입꼬리까지. 모든 게 제 기억 속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고 자연스럽게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안녕?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30해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던 그때의 우리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모임 단체 톡방에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도 그녀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톡을 보냈습니다. 그날 잘 들어갔어?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오더군요. 잘 들어갔어. 너는? 저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 그녀는 잠시 있다가 짧게 웃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짧은 이모티콘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별 의미 없는 안부로 시작했지만 주고받는 메시지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새 제 하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아내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휴대폰 불빛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할래?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시간 한번 맞춰보자. 약속한 날 퇴근 후 서둘러 그녀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느리게만 흐르던 시간이 그날은 유난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더 깊어진 눈빛, 단정한 블라우스에 살짝 드러난 쇄골,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익숙한 공기. 왔어? 많이 기다렸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술잔이 오가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시간들, 그 속에서 가끔씩 스쳐갔던 생각들, 그러다 문득 오래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기억나? 매일같이 너희 집까지 데려다 주던 거? 기억나지. 들어가기 싫어서 우리 둘 다 한참을 서 있곤 했잖아. 그녀의 웃음이 귓가에 스며들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사이엔 30년이라는 간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서자 밤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 나란히 걷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그녀의 어깨가 내 팔에 스칠 때마다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오늘은 그냥 헤어지기 싫다. 그 말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불빛이 드문 골목을 지나 조용한 모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아무 말도 없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만큼 뜨거웠습니다. 서로 마주선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30년 전에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던 아가씨가 아니었어요. 세월은 그녀를 더 깊고 더 정열적인 여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눈을 마주친 채 다가오는 그녀의 발걸음엔 멈출 수 없는 뜨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없이 품에 안긴 그녀는 예전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능숙하게 그리고 한없이 정열적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엔 싫어했던 것도 이제는 즐기더군요. 그 변화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미칠 듯이 끌렸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숨을 고르며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밖으로 나서기 전 그녀가 짧게 속삭였습니다. 연락할게. 먼저 가. 그녀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아직도 뛰는 심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린 멈추지 못했습니다. 짧은 메시지로 시작됐던 대화는 점점 길어졌고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보고 싶다. 나도 지금 생각만 해도 미치겠어. 처음엔 두근거림이 전부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에 서툴렀던 첫사랑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과 몸을 너무 잘 아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좋았습니다. 30년 전엔 몰랐던 어른의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예전의 수줍음 대신 한없이 정열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제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게다가 예전엔 조심스러웠던 것들도 이제는 더 깊이 즐기더군요. 그 변화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끌렸습니다. 만남은 거듭될수록 강렬해졌습니다. 짧은 통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한 줄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퇴근길에는 또다시 만날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느꼈습니다. 그 시절의 설렘을 넘어서는 더 깊고 강렬한 감정이 우리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은 오늘도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착한 오빠, 멋진 오빠, 끝내주는 오빠, 그리고 우리 오빠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